네,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 5단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4쪽을 펴주세요. 자, 우리 교과서 84쪽 그리고 85쪽을 보면 분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덧셈과 뺄셈의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약분과 통분을 이용해서 분모가 서로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한번 구해보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6쪽을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86쪽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오늘은 분수의 덧셈을 해볼 텐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 우유 2분의 1컵과 우유 4분의 1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 1컵과 4분의 1컵을 합한 양을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우유를 합하면 한 컵이 넘을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넘을까요? 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을 각각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쉽다. 2분의 1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네, 전체를 2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서 1만큼이니까 2분의 1. 자,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면 전체를 몇 등분 했죠? 4등분 했죠. 그런 것 중에서 4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를 4등분한 것 중에서 하나만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어림 잡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2분의 1만큼과 4분의 1만큼을 합하면 가령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컵이 넘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 더하려고 하는 거죠. 2분의 1과 4분의 1은 분모가 서로 다른데요. 그 다른 분수끼리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준을 항상 같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분모가 서로 다르다? 바로 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4분의 1이라면 분모가 다른 거고 분모가 다르다라는 건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똑같이 만들어 줘야 돼요. 똑같이 만들어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죠? 네, 통분입니다.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통분의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덧셈을 해야 해요. 자, 그러면 2분의 1과 4분의 1을 통분해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2번을 봅시다. 자, 일단 먼저 그림으로 먼저 그려볼 건데요. 2분의 1과 4분의 1을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그리고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2분의 1을 한번 먼저 그림에 색칠을 해볼게요. 이 전체를 자, 2등분 한 것 중에서 하나, 이 전체를 2등분 한 것 중에서 하나면 요만큼입니다. 그 다음 전체를 하나, 둘, 셋, 4개로 만든 것, 4칸으로 나눈 것 중에서 하나니까 4분의 1은 요만큼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합쳐가지고 오른쪽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자, 여기 2칸이었으니까요. 2칸을 먼저 칠해주고요. 여기 한 칸이죠. 그러니까 한 칸을 마저 칠해주면 되겠죠. 그림으로 나타내서 보니까 몇 분의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전체를 하나, 둘, 셋, 넷, 4등분 한 것 중에 3칸이니까 4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분을 해서 공통 분모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요. 2분의 1을 자, 분모가 4인 분수로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러면 2에서 4가 됐다는 건 2에다가 얼마를 곱해줬다는 거죠? 네, 2를 곱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분모에 2를 곱해줬으면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줘야 합니다.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같은 분수가 되는데 이때 0은 제외죠. 그래서 4분의 2가 됩니다. 분모를 4분의 2로 해서 4로 맞춰줬어요.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다시 써보면 2분의 1은 4분의 2가 되죠. 자, 거기다가 다시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3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2분의 1과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분모를 공통분모로 만들어주는 통분을 하여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봅시다. 그림을 이용해서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계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림을 보니까 지금 위에는 4분의 1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3분의 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분의 1을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칸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니까 전체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칸이 되었어요. 즉 4분의 1 각각 한 칸마다 3칸씩을 더 나누어 준 거죠. 자, 그래서 12분의로 만들어 주니까 12분의 얼마죠? 하나, 둘, 3칸이 됐죠. 12분의 3칸이 됩니다. 12분의 3. 자, 그 다음에 3분의 2를 마찬가지로 12분의 얼마로 바꿔주려고 해서 칸을 좀 더 나누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12칸으로 나누었는데 이 12칸 중에서 3분의 2만큼의 양을 색칠해 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이 3분의 2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일단 그림을 통해서 4분의 1은 12분의 3과 같구나. 3분의 2는 12분의 8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통분해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통분을 해서 공통의 분모인 12로 먼저 만들어 줍니다. 즉 4에서 12가 됐다는 것은 곱하기 3을 한 거니까 여기도 곱하기 3을 하면 3이 되죠. 3에서 12가 됐다는 것은 분모에다 4를 곱해줬다는 거니까요. 분자에도 4를 곱하면 8이 되죠. 그래서 분모가 12로 같으니까 이제는 더할 수 있죠. 3 더하기 8을 하면 11이 됩니다. 4번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설명해 봅시다 라고 됐죠. 자, 방법 1을 봅시다. 방법 1은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인데요. 잘 보니까 6에다가 8을 곱해주고 1에다가도 8을 곱해줬어요. 그 다음 8에다가는 6을 곱해주고 3에다가는 6을 곱해줬습니다. 자, 이건 어떤 방법이죠? 네, 바로 6과 8의 두 분수의 분모,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해서 통분하는 방법이죠. 즉 6과 8을 곱하면 6, 8에 48입니다. 즉 두 분모의 곱을 분모로 일단 만들어 주고요. 6, 8, 48에서 48을 공통 분모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6에서 48이 되려면 곱하기 8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분모에다 8 곱해줬으면 당연히 분자에도 8 곱해줘야 되니까 8 곱해서 8을 만들고요. 자, 두 번째. 분모가 8인데 8을 48로 만들어줬으니까 8, 6에 48이죠. 6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분자에도 6을 곱해서 3, 6, 18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더하니까 48분의 26이 됐어요. 그런데 숫자가 좀 커서 약분을 했죠. 자, 2로 약분을 했습니다. 2로 약분을 하니까 2, 1은 2, 2, 3은 6 해서 13.
2, 2는 4, 2, 4, 8에서 24. 그래서 24분의 13이라는 분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방법 1은 뭔가요?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해서 통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방법 2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방법 1은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해서 통분을 한 후에 한 가지가 더 있죠. 네, 선생님이 빼먹은 게 바로 약분을 했다는 거죠. 즉,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약분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 방법 1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2를 볼게요. 자, 방법 2는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한 게 아니라 자, 24를 공통 분모로 했어요. 그럼 24는 뭘까요? 네, 24는 2, 3은 6, 2, 4, 8. 자,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면 24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곱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네,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래서 2번의 방법은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하여서 덧셈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인 24를 공통 분모로 만들어 준 다음에 6에서 24가 되면 6, 4, 24, 4를 곱한 거죠. 4, 그래서 분자 4 만들어 주고요. 8, 3, 24니까 3 곱해 준 거죠. 그래서 분자에도 3을 곱해서 9를 만들어 준 다음에 더해 주니까 24분의 13이 됩니다. 즉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해서 덧셈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각각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방법 1은 일단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이 없죠. 그냥 막바로 두 분모를 곱해가지고 공통 분모를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계산해서 약분한 다음에 구한다. 방법 2는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라는 과정이 미리 들어가지만 그렇게 구하면 나중에 약분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쌀 한 봉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은 4분의 3컵이고요. 쌀과자 한 봉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은 6분의 1컵입니다. 쌀빵 한 봉지와 쌀과자 한 봉지를 모두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의 양을 구해 봅시다. 즉, 하나는 설탕이 4분의 3컵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6분의 1컵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둘 다를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이때 필요한 설탕의 양을 구하는 거는 두 분수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과 6분의 1을 한번 더해 볼게요. 자, 방법 1로 해도 되고요. 방법 2로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자,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금방 아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구해 볼게요. 2는 4, 2, 3은 6. 자, 다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2는 4, 4, 3, 12입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10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렇게 딱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틀리지 않으려면 일단 공통 분모를 구한 다음에 딱 써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4에서 10이 되려면 곱하기 얼마 해준 거야? 4, 3, 12 해준 거니까 여기도 곱해서 3, 3은 9 만들어주고요. 6에서 10이 된 것은 6이 10이니까 2를 곱해서 2. 자, 두 개 더하면 12분의 1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자, 우리 수학 익힘책 56쪽과 57쪽을 풀도록 하고요. 다 풀면 반드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채점을 꼭 하고 틀린 부분은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 꾸러미 한 장, 두 쪽을 풀어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